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마인드 잘 갖추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증시 흐름과 글로벌 증시 흐름은 항시 아침마다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8% 정도 올랐는데 전체 수익률 같은 쪽으로 한번 보면 눈에 띄는 게 악수반트 같은 이런 종목 치매 관련 주거든요. 28% 정도 올랐으니까 혹시나 월요일날 치매 관련주나 알츠하이머 관련주 혹시 반응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주 스케줄로는 신규주 종목이 세 종목이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3빌리언, 희귀질단, 질환 진단 이런 회사, 목요일이죠 이 종목이. 그러면 그리고 단밀 이런 회사, 그리고 노머스 이렇게 세 종목이 신규 상장주가 있고요. 월요일날만 빼고는 화, 수, 목, 금까지 있습니다. 금요일날에는 스펙주가 하나 있으니까 스케줄 트레이딩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도출해 놓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금 이따 주석을 달아 볼게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종목은 금요일 시장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자이글, 승우, 삼부토근 세 종목이 장악을 했고, 시간에서는 제이오, 오리엔탈 전공, 일승, 그레디언트 네 종목이 장악을 했습니다. 총 7종목이죠. 시간에 제이오 같은 것은 인수 재료가 있고요. 이수 페타시사와 관련주가 있는 것 같은데 잘 한번 공시 읽어 보시고요. 오리엔탈 전공과 일승은 조선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는 공개 매수인데 공개 매수 같은 거는 큰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일단 이렇게 7종목이 시장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먼저 이 종목 에어레인, 토모큐버, YJ링크, HEM팜은 같이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신기주죠. 토모큐버 시간이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올라 있는 종목, 이 종목이 가장 유일하죠. 아침에 시가 얼마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가 기준만 가지고 유동매매를 하십시오. 2% 잡히면 2%만 가지고 대응한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합을 돌파 색깔이 바뀌는 지점 그지만 노린다. YJ링크 같은 경우에는 0.6% 빠져 있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 보합을 돌파할 때만 노린다. 음봉 때는 손을 절대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HEM파마 역시도 보합을 돌파할 때만, 절대로 음봉 때는 손대지 않는다. 신규주는 다른 종목이면 몰라도 신규주는 절대로 음봉을 손대지 마십시오. 경력자가 되면 추후에 깊은 음봉을 주는 종목들은 공략해도 좋습니다만은 아직 주식을 트레이딩을 배우시는 분들은 음봉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 시점을 노리는 것이 가장 간결하고 매매하기 좋다. 꼭 잊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재건주 보겠습니다. SG, SY 스틸텍, 현대, 에버다임, 데모 이렇게 네 종목을 같이 묶어 놓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현대, 에버다임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을 위주로 보실 분들은 기준가 9,600원 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모도 오래간만에 올라왔군요. 시간 2.2%. 역시 이것도 2% 2%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해주시고, SG와 그리고 SY 스틸텍은 달려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입니다. 둘 다 시간에 0.4%, SG는 시간에 1.2%입니다. 달려가면 붙어준다. 딱 그런 마인드로 두 종목을 보고 현대 에버다임과 데모는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하면서 흐름을 본다. 그 점을 잘 잊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 리튬. 역시 이 종목도 금요일날 종목이었죠. 모습이 좋았는데 시간에 또 5%를 또 올려놨습니다. 또 봐줘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는 계속 봐줘야 되니까요. 단지 월요일은 약간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이건 좀 지켜보고 나서 한다는 마인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3,100원을 깰 때는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하나 지켜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붙여보았던 종목도 리튬 표수를 우리가 계속 해왔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같이 붙여 놓으시되 지오릿 에너지도 같이 좀 붙여 놓습니다. 지오릿이 3.6% 올라있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종목 같이 지켜본다. 자, 다음은 조선주 되겠죠. 우리는 현대힘스와 KSP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조선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두 종목 다 시간에서 한가로 가 있는데 그 두 종목을 일단 올려놓고 같이 봅니다. 현대힘스는 시간에 6%, 역시 이 종목은 시가 기준으로도 한번 싸움을 벌여봐야 됩니다. 아무리 월요일이지만 시가 기준이 얼마가 잡힐지만 시가 기준 프로 유동매매를 한다. 덧붙여서 KSP는 시간에 3.6% 흐름을 보고 따라 붙어야 됩니다. 미리 선빵은 때리지 마시고. 근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조선주 두 개가 상한가를 가했고 현대힘스가 시가가 한 9%나 10% 뛰었다. 근데 얘는 시가가 2% 3%다 하면 얘를 더 신경 써줄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는 개별주입니다. 샤페론 달려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이죠. 그리고 5,200원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하겠습니다. 산일전기 모습은 좋았는데 시간에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럼 좀 진입하기는 편하죠. 보합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시 시간에서는 보합입니다. 음봉 때는 손대지 않습니다. 펩트론 금요일날 10% 정도 올랐거든요. 시간에서는 약간 보합에서 약간 올랐습니다. 기관들이 10만 주 들어온 것은 눈에 띕니다. 이건 천천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매매하실 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금액대가 9만원대니까 음봉이 비실 땐 손대지 마시고 양봉을 돌파한 시점, 예를 들면 뭐 94,000원을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라든지 그럴 때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DS단석, 이 종목도 역시 금요일날 나갔던 종목이었죠.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16% 올랐죠. 시간이 0.1%, 조금 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만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합 기준가 딱 잡고 대응을 해줍니다. 윙스포 GST, 윙스포트 시간에 8% 금요일날 당일날 8% 올랐는데 시간에는 2% 올려놓았어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내어줄까 라는 마인드로 해주시고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천천히 1차만 넣고 간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GST 기관이 요즘에 물 긁는 게 좀 눈에 띄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금요일날에는 6% 정도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이 아닌데 시간에서는 0%니까 진입한 데는 뭐 불편함 없을 거예요. 단지 보합을 깰 때는 색깔에 바뀌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셀로메드, 아이스크림에 대한 눌림을 한번 더 보죠. 보합 기준가 잡고 눈치를 좀 보시다가 보합 여기 0%대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 라는 전략으로만 좀 지켜보면서 합니다. 셀로메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 당분간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음봉 때문에 손대시면 안됩니다. 딱 보합 기준가만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상관은 없어요. 뭐 1% 들어가도 2% 들어가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적어도 위험 구간에서는 손을 털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달려가면 한 번 더 붙어줍시다. 이것도 얼마 전에 했던 종목이죠.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만은 국내외 안팎으로 여러 가지가 정신이 사나운 요즘입니다. 매매를 서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월요일에는 한 템포 늦게 매매하시는 것이 좋은 요령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후반부에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사무팀들 매매 현황 올려놓은 거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붙여 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될 거 있으면 취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한 주가 마감이 되었군요. 이번 주 정신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미 대선과 연계된 여러가지 종목들이 시장을 차지우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전과는 조금 그 강도가 틀리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들도 예전같이 그렇게 무작위로 덤비는 그런 매매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시장을 오늘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금요일날 마감 시장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한 곳에 편중되지 않은 나름대로 골고루 각계 전투식으로 종목들은 잘 분산돼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주말에 또 충분히 충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슈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죠. 현재 지금 시간이 새벽 토요일 6시 36분입니다. 미증시 흐름을 간단히 보면 여전히 테슬라는 아직도 상승 중에 있네요. 요즘 테슬라가 진격의 테슬라죠. 미증시 흐름은 지금 보면 나스닥이나 뭐 S&P나 큰 나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한번 보면 볼까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엔비디아나 애플 쪽은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수익률이 어떻게 된 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악수반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군요. 무려 28.89%로 지금 올라있군요. 악수반트 사이언스 리미트는 생명공학 회사죠. 생명공학 회사인데 주로 뇌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법 같은 그런 걸 개발한 회사입니다. 28.8% 정도 올랐다는 것은 그에 대한 나름대로 좋은 이슈와 임상공학에 대한 고제가 좀 나온 것 같네요. 물류를 시장에 치매 관련주나 알츠하이머 관련주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지수는 영 힘을 못 받고 있죠. 코스피는 도리어 마이너스 0.1% 떨어져서 마쳤고 코스닥은 한 1% 정도 올라가지고 마쳤는데 미증시하고 영 동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음 주를 볼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면 월요를 제외하고는 화, 수, 목, 금 4일이 신규 상장주가 스케줄 트레이드로 잡혀져 있습니다. 화요일엔 지금 보고 계시는 노무스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원더월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통신, 방송 뭐 그런 일을 하는 회사 같아요. 영화, 비디오 뭐 그런 방송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신규 상장주 없고 화, 수, 목 세 종목이 상장하고 금요일에는 스펙주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13일에는 단밀이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합니다. 자료 같은 건 한번 훑어보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3빌리언이란 희귀질환 유전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또 상장을 하니까 이 세 종목에 대한 사전 공부는 조금 해놓으시는 좋고 사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상 요즘에 말씀드리지만은 공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참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당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자는 뜻입니다. 최소한 공모가나 그리고 뭐 유통 물량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그날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분이겠죠. 스케줄 트레이딩은 그 정도로 있다는 것이고 월요일에는 쌍방울이 변경 상장이 있고 이 정도만 기본적인 스케줄 트레이딩 일주일 동안은 기본적인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날 한 주 마감하는 트레이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뭐가 조금 잘 되었는지 한번 복기를 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들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으시고 저 역시도 또 뭔가 부족한 점은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는 트레이딩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복귀를 잘하고 자기 분석을 잘하고 종목 분석을 하면서 자기 분석을 해야 되죠. 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훌륭한 트레이더로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잘 못된 점만 하나씩만 고쳐나가도 훌륭한 트레이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꼭 트레이딩을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적당하게,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실행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결단력이 필요하고 급등주 트레이딩은 순간적인 스쳐가는 매매에 따라붙는 촉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중요하니까 그런 점은 잘 기억해 놓으시고 금요일날 마감한 트레이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트레이딩에서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종목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보존 제약입니다. 금요일 당일날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2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보여주었는데 이 종목이 좀 아쉬웠죠. 평소에 제가 늘상 주장하던 시간 대비 급락이 큰 종목과 속도가 빠른 종목은 반드시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에는 신규주 때문에 조금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강했다는 점이 제 미스였다고 봐요. 제 지론대로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여기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금요일엔 또 무방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망설인 이유는 무방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 회원들만 있었다면 우리 트레이딩 참여하신 분만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했었겠죠. 하지만 일반 구독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킬이 딸리는 분도 있고 뭐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가 근처까지 가는 종목을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회원들만 우리 트레이딩 참여자분들만 있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걸 좀 놓친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그래서 만약 무방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매일 주 금요일마다 무방을 하지 않습니까? 무방만 아니었고 우리 팀들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했을 건데 좀 아쉬웠죠.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보통 하루에 상승을 하면 50에서 60% 나온다 한 종목에 이렇게 이 정도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60% 이상 수익이 나오는 6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 종목이었지만은 무방일에 여러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조금 좀 기피를 했다라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하지만 제 판단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은 이런 트레이드를 하면 좀 다치면 많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점은 기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관점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시간 대비 강도가 세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도망만 치지 말고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웠던 종목은 자이글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 종목은 우리가 자주 하는 종목이었고 자주 하는 패턴이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는 신규주의에 아무래도 정신을 많이 쏟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잠시 놓쳤는데 적어도 이 5,000원 돌파할 때는 그래도 이 지점에서는 봐줘야 했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종목들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시 추구하는 속도, 강도 이런 거로 볼 때는 가장 적합한 종목이었고 기술적으로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종목인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국 상가까지 상매매로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다른 종목이 좀 눈이 팔려 있었다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날짜에도 상매매로 진행해서 여기까지 불과 이틀 만에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한 종목 아닙니까? 상시 수익을 준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래주지 못한 점은 제 개인적으로 좀 금요일날 아쉬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수익을 준 종목이나 그리고 어떤 패턴과 기술주를 경험한 종목이 있을 때는 항상 관심권을 가지고 추적을 해준다는 거,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승우입니다. 승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우리가 희망했던 모습을 잘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우리가 기준가는 27,000을 돌파하지만 기준가로 보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27,000을 약간 돌파를 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기도 약간 보여줬지만 계속 가지를 못하고 눌러줬죠. 눌러준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 번째 27,000을 돌파를 합니다. 이 지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트레이딩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항선을 뚫을 때도 적어도 세 번의 저항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그게 뚫리면 롱런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산중바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을 지지점을 깨려고 하는데 안 깨지면 상승을 하죠. 돌파도 마찬가지로 한 번 탕 세 번을 두드렸는데 안 뚫리면 그는 하락을 하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좀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좀 특히 심한 것이 우리는 좀 3, 5, 7, 9 이런 스타일의 그런 게 좀 많이 지배를 하죠. 사상적으로. 이런 것도 기법에 좀 많이 녹아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돌파, 두 번 돌파, 다시 세 번 돌파하는 이런 시점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승우는 상가까지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한 16에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잘 선택을 하고 수많은 종목들이 그날 많은 종목들이 금요일날 등락을 거듭함에도 굳이 이 종목을 선택했으면은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월요일날 흐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역시도 우리가 얻었던 어떤 희망하는 방향으로 잘 가준 좋은 케이스였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아침에 반등을 주었고 흐름을 많이 잡아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눌림을 주었죠. 그래서 상승하는 바닥에서 우리는 여기서 사실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여기에 850원 물량이 실제로 우리는 84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840원 쪽의 물량도 작은 물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말하기를 일단 840원 물량을 모으면 진입을 하자. 그 위에 850원의 물량이 많은 물량이 있었어요. 이걸 돌파를 해야만이 오늘은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물량을 소화를 시켰죠. 그 뒤로부터는 그냥 계속 강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가야 되는 기염을 더하는데요. 오늘 시장에 상종목이 3종목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한 자익을 그리고 성우 그리고 삼부토건 이 3종목인데 그 3종목 중에 2종목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의미입니다만은 그것도 둘 다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선택을 분명하게 했다.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 시점에는 승부를 걸었다라는 점에서 그 수많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부토건도 성우와 비슷하게 17% 가까이 16.7%니까 그 정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또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시장에 가장 머리에 있는 3종목 중에 2종목을 그것도 상매매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월요일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현대 힘스입니다. 힘스는 여기 일본에서 보시는 같이 전일에 상매매로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죠. 당연히 시가는 좋았습니다. 시가 14.3% 출발했기 때문에 시가는 좋았습니다. 상승폭은 높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일 수익으로 그래도 15%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상매매로 수익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상매매는 그 정도로도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 대의팀들은 다시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놀림 단가를 14,000원과 14,400원 두 개의 트랙을 보았는데 14,400원까지 딱 체크가 되었죠. 상승을 했습니다만 큰 폭으로는 가지는 못했어요. 수익률은 뭐 7, 8%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종목이 시세가 없어 죽을 때도 그냥은 보내주면 안 되거든요. 한 번쯤은 눌림이나 아니면 중간 허리쯤에서 공략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타점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죠. 상시 서두르면 집니다. 그래서 현대힘스 같은 것은 적절한 타점을 잘 기다려서 잘 잡아서 큰 수익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타점에서 우리가 원하게 받아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런 점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크게 눌러준 종목도 한번 받아서 갈 때도 아까 같이 비보존 같은 좀 오늘 안 했던 종목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이라든지 그래도 크게 눌러준 것도 편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전적인 수련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차트로 보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 한들 귀로 듣고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단가에서 기다렸다가 우리 뉴스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죠? 기다렸다가 받아 올라가는 이런 것을 실전적으로 느껴보면 다른 매매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전만큼 사실 좋은 공부는 없죠. 현대힘스는 상매매로 15%, 뭐 대의로 7, 8%,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토모큐브입니다. 전일에 상장했던 종목이었죠. 목요일로 상장을 했는데 당일에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가 5%를 띄워놓고 아침에 눌림을 이렇게 주고 올라섰다가 눌러주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이런 전형적인 N자 패턴의 종목이었는데 우리는 항시 여기 오늘은 시가에다 승부를 걸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돌파할 때도 들어갔지만 큰 수익은 주지 못하고 한 5% 주었죠. 그거 내려왔다가 다시 또 시가를 회복해서 상승하는 이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냥 뭐 시가에서 가만히 시가에 진입했다가 깰 때는 팔더라도 오늘에서 가만히 막 가지고 있어도 25, 뭐 오늘 상가 근처까지 가서 29%까지 갔으니까 25% 수익은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을 매매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번 챙겨 먹고 10% 구간에 한번 챙겨 먹고 다시 진입을 해서 또 챙겨 먹고 이런 스타일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모큐브는 우리가 수익을 올린 가장 큰 원인은 관심이었습니다. 관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계속 봤단 말이죠. 시가를. 계속 봤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봐주면 역시 식물이나 사람이나 쑥쑥 잘 크듯이 주식도 관심을 멀리하면 안 되죠. 즉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 오늘 틀렸네 라고 버리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준다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분석을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토모큐브 상당히 뭐 두 번 매매하신 분들도 큰 수익이 났겠지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시가 돌파 들고만 있어도 25% 수익을 충분히 나온 규모라서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좀 편하게 챙긴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모나리자입니다. 아침에 보았던 비보존 제약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흐름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비슷하게 급락을 한 친구였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나리자를 좀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는 20% 구간에 3200 구간을 타점으로 잡고 여기서 매수지를 쳤죠. 근데 급락을 하면서 3200을 깨고 23%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않았죠. 우리는 단지 3200을 회복하면 그때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왜냐면 그 밑에 들어가고 나중에 한가같이 들어가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또 그 밑에는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20%대만 포진을 하고 있자 했는데요. 결국 조금 기다리니까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합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수익률은 20% 이상의 수익률이 훨씬 나오죠.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 20%에서 잡아서 보합 근처까지 가면 뭐 20 몇 프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비보전을 놓친 것에 대한 비보전을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보답처럼 모나리자가 파동을 좀 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나리자가 좀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오늘 비보종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선택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후회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나리자가 그런 것을 좀 잘 달래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오전장 매매를 마칠 때 방송에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튜브 라이브 팀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오전장에 매매를 마치라고 해요. 하지만 사무팀들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장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항시 그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남의 밥그릇을 보지 말라. 굳이 새로운 종목에 뛰어들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두리 안에 있는 우리 밥그릇만 잘 챙겨도 오장에 크게 뭐 이렇게 안 다치고 우리가 오전에 진행했던 종목, 전략이 제시된 종목들만 잘 지켜만 보고 있어도 돈은 된다. 충분하게. 항상 그렇게 제가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오장에 보면 오전장에 우리가 진행했고 끌고 가던 종목들이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어레인도 오늘 그런 경우였죠. 에어레인은 오늘 상장한 종목이었습니다만 금요일날 단 한 가지 시가 돌파할 때만 보자라고 했어요. 몇 번을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강하게 못했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거죠. 근데 얘가 떨어지는 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 가능성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벌써 오늘 마이너스 28%로 프리미엄이 잡혀가지고 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벌써 얘가 뭐 싸대기를 하나 맞고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만히 2, 3%, 3, 4%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으면 됐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5장 들어서 다시 돌파를 하죠. 간단하게 15% 수익 정도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돼요. 가만히. 왜? 우리가 계속 오전에 진행해왔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에어레인도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오전장에는 오전장에 제시된 전략이 있는 종목,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을 봐도 충분하다. 굳이 다른 종목을 안 봐도 된다. 다른 종목 보다 보면 이런 걸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두리에 있는 종목들만 잘 관리해도 되니까 오전장에는 쓸데없는 종목에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에어레인은 우리가 잘 꾸준하게 추적을 했던 종목이라 편하게 아마 수익을 올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며칠 동안 우리한테 참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상당히 뭐 가격이 싼 편은 아니거든요. 싼 편은 아닌데 뭐 그 6만원대인데 나름대로 갈 때는 잘 가는 친구죠. 그래서 산일전기 요즘에 계속 관심을 보고 있는 종목이었고 우리가 계속 지금 이날짜도 큰 수익을 올렸고 그 다음 날도 오늘도 이제 이렇게 수익을 올렸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금요일날은 아무래도 조금 기세가 좀 약했습니다만 그래도 원가상으로 보면 13%까지 올라가지고 마쳤거든요. 우리가 59,000원 돌파시를 기준가로 잡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파동에서는 한 7, 8% 정도밖에 수익을 못 주고 하락을 하죠. 그래서 다시 또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돌파하면 또 봐야죠. 이 시점에. 역시 이제는 수익을 챙겨도 되고 끌고 와도 되는 종목이었죠. 뭐 뒤에서는 한 6, 7%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의 트레이딩에 해가지고 한 종목에서 뭐 10% 이상만 수익이 나와도 그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한 15% 가까이 수익 줬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일전기는. 요즘 산일전기가 아주
좋게 수익을 주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에요. 올려라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찬일증기 금요일날 수익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 SG도 당일날 금요일 한 8% 정도 수익은 준 것 같고요. 타점이 좋았죠. SG는 목요일에도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준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SG도 참 궁합이 많은 친구 같아요. SG도 감사한 수익이었고, 루미르 역시도 오늘도 섭섭하지 않게 수익은 한 8% 정도 준 것 같아요. 밑에 아래쪽은 공략 안 했습니다만은 위에 좀 더 큰 폭의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루미르는 만족을 합니다. YJ링크는 수익률은 한 5% 정도밖에 안 줬는데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좀 아쉬웠죠. 그래도 손해 안 보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무방일날 전체적으로 매매를 진행했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쉬웠던 종목도 있었고 또 우리 의도대로 잘 만들어진 종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이나 인생이나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시 뜻대로 되는 일이 다 완벽한 건 없죠. 그리고 또 모든 일이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참 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요즘 미 대선 때문에 안팎으로 좀 어수선합니다. 우리 정치 상황도 좀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 민감해도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둔한 곰처럼 움직이셔도 돼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나는 내 패턴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도리어 편안합니다. 너무 휩쓸려서 몰려다니는 매매를 하시면 그게 더 안 좋죠. 자, 금요일날 마무리를 한 주 마무리를 하면서 상종목 2개를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마인드는 평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또 화이팅 해서 최선을 다하는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충전 잘 하시고 다음 주도 또 열심히 해봅시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